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캐즘과 화재로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오늘 자사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의 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당초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부품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에서 정보기술 관련 종목이 폭락하면서 인공지능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빅테크 회사들의 AI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고 온디바이스 AI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이 호실적에 힘입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며 크래프톤의 실적 성장 가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종가 30만 원 돌파가 유력한 만큼 마감까지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불안하게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9개월 연속 매수 기조를 유지하더니 이번 달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슈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PI와 CPI가 나란히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화재 예방과 관련된 부분, 유가와 관련된 부분,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락 기조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코스닥은 1%대 하락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동안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루 동안의 흐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정강 후 약의 장세로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630선까지도 지수가 터치를 했는데요. 10시 11분쯤 저점인 2609선까지는 터치했습니다. 2600선은 그래도 간신히 지켜내주면서 2616선에 지수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772선까지도 지수는 올라갔는데요. 11시 27분쯤 757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조금은 회복하는 기조가 나타납니다. 지금의 지수는 76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넣어주면서 374억 원의 규모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650억 원 담아냅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홀로 612억 원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경우는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1,820억 원, 기관은 843억 원, 개인은 2,682억 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는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본다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연일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 주들의 강세가 그나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2.2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18만 원 선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로 급등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도 0.4%의 강세 흐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많이들 불안해하실 건데 이에 따라서 배터리 실명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배터리 3사들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0.6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3만 5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 0.82%의 약세를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28일에는 인베스터 데이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텐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지는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3종목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무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3%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도 함께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보합권 내에서 지수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종목이 모두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파란불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도 또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이동채 전 회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다시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0.22%의 강보합세 정도, 에코프로는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3.8%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29만 1,5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단에 위치한 HB와 삼천당제약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코스닥 지수 자체도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9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캠 역시도 빠집니다. 리가캠바이도 오늘 빠집니다.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장 4% 약세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역시나 반도체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리노공업에서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스토리의 정태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올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쉬어가도 안 이상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주식 투자 또는 주식 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쉬운 장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00% 동의합니다. 그죠? 쉬었던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장 한번 내용을 한번 네. 짚어드리고 시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과거 경험을 통한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보는 오늘장에서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면 네. 시장은 하락분에 대한 50% 그러니까 반절의 네. 반등을 준다.
그리고 나서는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네.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요. 가격의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조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반등 이후에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이 조정 과정에서도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해서 앞으로 시장에서의 그 흐름들, 조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하락분에 대한 50% 반등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7,700포인트에서 15,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2,000포인트 하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 16,700포인트까지 반전 50%에 상하는 1,000포인트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포인트 언저리에서 2,450까지 주가 하락을 했죠. 네네. 그리고 2,600 수준인 50%의 반등이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정태근 이사와 비슷한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두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저도 기간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보여준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음식료 업종 강했죠. 네.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음식료 업종은 주가 조정 단계에 들어갈 때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음식료 업종이 강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료 업종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전반의 흐름을 이제 제가 체킹해서 판단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장주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기존에 시장은 가치주 섹터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시장의 힘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성장주 내에서도 성장주를 말씀드리면 바이오, 2차전지, 그다음에 IT 플랫폼, 네. 여기 네카오겠죠. 네카오에는 게임주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 보통 한 4가지 섹터를 우리가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최근까지는 바이오가 강했죠. 네. 바이오 강한 가운데서 바이오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셀트리온 조정받고 있죠. 저는 오늘 나온 셀트리온 주가 하락 요인은 크게 가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로봇주도 오늘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적 호전 측면에서의 내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차전지 오르내림의 과정을 계속 장중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주 내에서 순환매 성격에서 흐름들이 보여주는 형태의 전체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의 시장, 오늘 장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 내에서 순환매와 또 성장주 내에서의 매매 포인트를 포착하는 형태로의 시장을 우리가 지켜보고 이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시장의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 어디 방송 가가지고 네. 주식을 잘하면 박쥐가 돼야 된다고. 박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요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걸 잘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2차전지가 안 가는데 그저 계속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바다지가 시공인데 계속 거기서 고집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장기 포트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맞는 흐름이 맞는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 어떤 섹터하고 지금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식 제일 잘한다고 좀 보이거든요. 서울대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어느 게 가는지 잘 포착하신 분들이 근데 옮겨타기가 네, 쉽지 않죠. 저희가 말은 이렇게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이게 움직이고 내일은 이게 움직이고 이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네, 옮겨 타는 거 자체가 네. 저 또한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아니면 뭐 빨리 빠져나오더라도 네. 해야 되는 것들이 어.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도주의건 주도 섹터 얘기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네. 매일매일 강했던 섹터들 업종들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메모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한 3일, 일주일 그리고 2주 지나게 되면은 자주 보이는 업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주도 업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 당시에 어떤 업종이 가고 온지를 계속 파악하고
그리고 자주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이제 노하우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저도 하나의 그 주도 업종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슬쩍 이렇게 시작해서 던지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현업에 있을 때 어떤 형태의 그 일기를 썼냐면 네네. 그날의 흐름을 제가 대응했던 흐름들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요. 제가 붙여놓습니다. 제 사수도 그걸 시켰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주일 단위 붙여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금방 까먹어요. 그죠. 어제 있었던 일도 오늘 까먹어버립니다. 네네. 오늘 있었던 내일 까먹습니다. 분명히 어제 각오를 했던 것은 오늘 이러이러한 형태의 시장이 나타나면 이러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베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 딱 몰입하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트잇에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 앞에 적어놓는 게 제 습관처럼 진행됐던 건데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결국 데이터화하더라고요. 그럼요. 머리에 차곡차곡 나의 도서관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쌓인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장에서 비슷한 형태의 그림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꺼내서 적용을 하는 게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좀 현명하게 하는 방법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비슷한 그 맥락이네요. 방법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게 가끔씩은 아날로그 방식이 네. 정말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이런 그 기록들을 계속 이제 실적으로 메모를 하고 읽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데이터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머리에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 방법 적극적으로 저도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상승한 섹터들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섹터가 결국 지금 시장 상황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추천 좀 드리고 싶네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네. 저가 판단하는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정이고요. 네네. 기간 조정이고요. 네네. 우리 정태근 이사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시장이 과연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타날 네. 것이고 지수가 그래도 흘러내리는 조정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얼마간의 흐름에서 조정을 받을지 요 의견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리만 때 제외를 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1년 11월 달을 지금 상황을 좀 제가 많이 예를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서 한 2달 정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방어적으로 좀 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을 못 찾았어요. 그 6월달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음식료, 화장품 그렇죠.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전력기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7월달 넘어서는 이제 바이오, 중반에는 방산, 말미에는 조선. 그리고 또 8월달 되면은 또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월 초에 급락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시장에 꾸정물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이제 그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네. 다 방송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드리는데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테마는 없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표님도 바이오 말씀하셨지만 바이오가 강했던 이유가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7월달에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8월달 넘어서 지금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재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강세인데 근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면은 2차 전지가 8월 달 정도는 이제 주도주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 한 80%는 종목을 볼 때 시장을 반영시켜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 잠시 부각되는 건가 아니면 주도주로 온 건가 제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아직 8월달 주도 섹터를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수 한번 하시죠. 왜 악수를 하자고 하냐면 제가 써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에 대한 부분에 이제 설명을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은 과연 얼마 정도 걸릴지 지금같이 상승 이후에 오르내림에 반복된 과정이 얼마 정도 걸릴지에 대한 답변은 2달 내지는 뭐 전후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아주 많이 격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전환
포인트를 저는 미국 대선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 2000년 이후에 6번의 미국 대선에서 대선 이후의 중시는 항상 좋았다라는 과거 네네네. 주가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11월 전후로 해서는 주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회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9월, 10월, 네. 뭐 11월 6일 아마 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달 정도의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고 나면 11월은 지수회장, 네네. 반도체나 지수를 격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 2달간에는 개별 종목, 테마 종목, 네네. 재료가치 부각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동의하기 때문에 악수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최근 핫하게 이슈화되고 있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헬스 관련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의 설명보다는 이 논점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1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네. 11월에 이제 20년 11월에 선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환경이었고 파리 협약이었고 그린 에너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풍력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의 주가들이 움직였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 대한 주가 흐름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정유회사죠. 네. 그러면 엑슨모빌이 이제 네네. 정유회사의 대표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엑슨모빌의 주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1월 이후의 주가는 해당 시점에서 40불이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서 120불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3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의 요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정 섹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섹터가 어떤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서의 작동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하고 뭐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해서 전기차, 2차 업종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는 흐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네네. 가는 길 가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엑스모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당시 시점에서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간 조정 동의했고요. 2달 정도의 과정에서 주가는 바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횡보 내지는 또 일부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그간에 강했던 종목들 또는 반도체 업종 많이 포집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현금화를 일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기대해야 되고 그 현금화된 부분으로 일부 개별 또는 테마, 재료가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글쎄요. 저는 그 관점이라면 어차피 11월 달에 이제 반도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물론 4848 하는 재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은 어차피 11월 달 갈 거라면 지금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가져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쭉 그냥 10월까지.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도 대선 이후에 말씀하신 데 다 좋았어요. 바이든 네.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7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 트럼프 당선되고 반도체 분위기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출렁임이 나오는지. 중간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 네.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2016년도에 아마 당선이 되어서 네네. 그 미 행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의 PC를 교체하는 형태의 진행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2만 원대에서 주가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2017년 들어서 가지고 갑작스럽게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주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9만 원까지 주가 올라갔어요. 5만 원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고 5만 원대에 3단계 조정받은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횡보 이후에 9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간 단계에서 이러한 쏠림 현상의 수급 동향에서의 흐름들이 한 번씩 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롯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다 지금 뭐 주변 악재가 있었고 악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2, 3개월 동안 흐름에 있어서 이 등락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그냥 한 3개월 정도 그냥 묻어둔다. 이후에 가겠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옮겨타기, 그러니까 반도체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약간 궤적을 달리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소부장이 뒤따라서 한 두세 달 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소부장 내에서 종목들 많이 있죠. 네. 어제 오늘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STI, HPSP 원가IPS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바닥 찍고 흐름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덜어서 이쪽으로 옮겨 타는 건 어떠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게 100% 동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결국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슈라기보다는 7월 17일 이후에 주가가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반도체가 같이 동반 급락을 하락을 했었고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를 이제 다 찾아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대장이 하이닉스냐 아니면 대장이 새롭게 삼성에 바뀌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소부장을 봐도 저는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방금 원익IPS를 말씀드렸듯이 HBM 후공정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공정하고 레거시로 갈까라고 보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저희 예측인 거지 아직 확인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덱스 IT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시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10월 달 이후에 반도체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이끄는 주체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라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쫄보예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고 주식처럼 쫄보야 수익을 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 시장 오늘 전반의 흐름들, 투자 전략들, 대응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코너가 이제 은혜로운 섹터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인가요? 부모님의 은혜인가요? 제가 노래에서 헷갈려서 스승의 은혜는 부모님 은혜는 아해가 떠서 죄송한데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25년이 돼가지고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걸 안 불러본 지 오래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오늘 장의 아주 핵심 포인트죠.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 앵커의 섹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돌아와서 다시 해당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이 들으셨을 중동 리스크로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은 새로운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란이 이제는 얼마나 강하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확전이 될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상황 그리고 단기 테마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들려왔던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폭스에서 이란이 24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5일에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간밤에 WTI는 4.2%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80달러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브렌트유는 33.3%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죠. 1.2%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월가에서 대표적인 낙관론자라고 불리는 톰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동 리스크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더라고요. 현지 시각 13일에는 PPI가, 14일에는 CPI가, 그리고 15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늘 밤에 이스라엘과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꺼내 놓으면서 장 초반부터 중동 리스크 관련주, 그러니까 방산, 유가 그리고 해운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시세를 대부분 반납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쪽은 역시나 전기차 화재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어제 시장을 지배했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만 보더라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게 되면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을 토해내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국회의원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출시할 때 크기와 무게, 출력, 연비를 공개하게끔 됐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배터리 제조사는 여기 의무사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는 것을 여기 안에 넣어서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 달 초에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종합대책 안에는 배터리 실명제가 포함되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면서 브랜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고요. BMW 코리아 역시도 여기에 동참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오늘 아침에 벤츠 코리아마저도 여기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도 우리는 이거 공개 안 할 거야 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죠. 현대차 조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전기차가 총 13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2종이 모두 다 국내 배터리 것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화재 차량을 살펴봤더니 중국산 배터리였다라는 점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그 반사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전기차 차량보다도 그 이전에 배터리부터 보고 살 거야 라는 흐름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버려서 전기차 구매하는 것까지도 꺼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PLC 모뎀입니다. 한 줄로 말했을 때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화재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과충전입니다. 그러니까 과충전을 방지해서 화재를 줄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딱 깨우쳤고요. 당장 어제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PLC 모뎀 쪽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상한가 안착했고요.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LC 모뎀 쪽에 있어서는 충전량이 만약에 95%가 되면은 충전기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리드위즈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지만 휴맥스홀딩스는 아닙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릴레이 사업이 뭐냐 따져봤을 때 배터리 내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릴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YM텍 27%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캐리와 RT캐스트 모두 다 상한가 안착 후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캐리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 주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
사이로 넘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2차 전지 전고체를 보면서 딱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사실 전기차 캐즘이 극복돼야 그래야지 이 전고체가 떠들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반산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전고체냐 살펴보자면 사실 전고체는 꿈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잖아요. 값도 비싸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한농화성은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CIS도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도 모두 다 두 자릿수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게임인데요. 크래프톤이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내놨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작년 내내 1년 동안 번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벌었던 매출과 비등비등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년 동안 벌 돈을 딱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다 벌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 속에 지금 현재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웹젠 역시도 12%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작, 모멘텀,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면서 강세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시장을 장악했던 감염병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가장 약세로 이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매트릭스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정태 기자님, 네. 제가 이제 마찬가지지만 방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네. 그날의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서경 방송에 나와서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짧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저로서는 배우고 가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즐기고 있고요. 우리 이제 장은 앵커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줬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지표 발표 네. 하나의 이슈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전기차, 네. 이 화재인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기억나시죠? 과거에 디젤차 화재 나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던 BMW, 네. 네, 많이 있었고, 잊혀졌잖아요. 네, 이것도 시간 지나면 저는 또 잊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때도 네. 디젤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되게 했어요. 특히나 그랬었나? BMW 같은 경우는. 그랬었나? BMW F 바디거든요, 그게. 네. 잘 모릅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 BMW F 바디인데 네네. 거기서 그게 자꾸 화재가 나다 보니까 BMW 출입금지 공기는 붙어 있었어요. 그 정도 심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맛이 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의 디젤 이런 이슈처럼 네. 이것도 전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첨언에 제가 말씀드리면 BMW 차량 판매 대수가 사고 전과 사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 분위기만 네. 확산됐던 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크게 못 갈 건데,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도 일단은 유가가 80불 언저리까지 왔는데 이게 80불을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자연스러운 리바운딩 과정에서 상승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그럼 동의하는 부분이 이슈는 뭐 크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닐 것 같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여기서 볼까요? 여기 한 번만 제 화면 여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피디님. 그 말이 좀 이제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네네. 확인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저기 미국 백악관에서 보세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전에는 이란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란 혹은 대리인 뭔가 붙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란이 왜 공격 못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세요. 백악관도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란이 아니라 이란 혹은 대리인. 그러니까 이란이 아시겠지만 시아파 맹주잖아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밑에 헤즈볼라가 있고 하마스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중동 리스크가 저는 내려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항모가 파견되고 F-22가 가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하러 갔겠습니까? 전쟁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려고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중동은 이제 언론에서 분위기를 만들 뿐이지 아.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동 전쟁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확실성 측면에 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는 오래갈 이슈가 아니다. 네. 넘기자. 패스. 패스. 그럼 이제 좀 전에 제가 네. 이제 주요하게 저도 읽었던 게 뭐냐면 테마 탑3 네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전구체가 있었고 게임이 게임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염병. 코로나.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가 저부터 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코로나 감염병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난주까지 강하다가 확 식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7월달 강했던 바이오 홀은 마지막 결국에는 끝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름판 한정면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월달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죄송합니다. 반도체가 아니죠. 그 바이오가 좀 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일단은 뭐 물론 다른 종목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확률적인 측면에서 바이오는 조금 이제 다시 순환매여서 이제 6월달, 7월달에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달은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은 제가 참고 삼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보통 여름에는 감기 잘 안 걸리거든요. 보통 겨울에 좀 많이 감기에 걸리는데 요즘에 여름에 이제 감기 환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기 보이는 저놈이 이제 감기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그렇죠. 이게 감기를 제가 예방하는 방법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에 막 감기 안 걸렸어요. 겨울에 많이 감기 걸렸는데 주변에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지금 스튜디오 보면 감독님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마스크 쓰지 마시고 굳이 마스크 쓰실 거면 면 마스크 쓰세요. 왜 면 마스크 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미세먼지 마스크 쓰게 되면 내가 뱉는 이산화탄소를 내가 맡게 돼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내가 흡입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를 쓰면 좋은 거고 그리고 여름에 감기에 잘 안 걸릴 이유가 원래 뭐였냐면은 여름엔 습하기 때문에 목에 있는 점막이라든지 코에 있는 점막이 습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강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해요. 그리고 코 점막도 마찬가지고 목 점막도 마찬가지고 이게 습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 바이러스 못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다 보니까 건조해지다 보니까 목이라든지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서 논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유행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하고 코만 잘 습하게 유지하더라도 감기 잘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렇게 백신 맞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방어를 하는 게 제일 돈이 안 든다. 그리고 다이소 가면 마스크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렇게 예방을 하시라는 제 여담, 제 TMI. 저는 이제 세 가지 탑3 네. 테마 중에서 게임 업종에 네네. 대한 관심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나머지 전구체라든가 감염병 흐름에서 보면 각각의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재료 가치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 업종에 보면 대장주, 크래프톤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전반의 게임 업황에 대한 분위기 쇄신. 그러니까 게임 업종 자체가 그간의 이제 구조조정이다, 몸집지리기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지난 3년의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몸이 원활해졌습니다. 네. 몇몇 종목들 아직도 그 과정을 지내고 있으나 그래서 게임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게임 업체 중에서 가장 주가가 못 움직이고 아직까지도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종목이었던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산 매각을 통해서 몸집 가볍게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인데 가족 경영 회사였습니다. 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해외 사업 부분을 총괄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진행을 하면서 회사의 체질 개선이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게임 전반의 흐름들이 이제 개선되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네. 라고 해서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3 오늘 내에서 판단한다면. 그러면 그 대표님의 게임즈 탑픽은 혹시 전 넥슨 게임즈. 넥슨 오늘 게임즈요?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전반의 흐름에서 전반에 넥슨 게임즈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공략주 한번 찾아가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어떤 공략주? 오늘장 공략을 한다라면 내일장을 겨냥을 해서. 저는 오늘 사실 한국가스공사를 준비했거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시겠지만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잠깐 나오고 실적 발표가 됐고 그 실적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평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쭉 이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뜯어보게 되면은 실적을 좋게 평가하지만 미수금이라든지 재무제표를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어찌 보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대안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한거래 테마는 6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실적 그 하반기에도 뭐 가스요금 인상이라든지 모잠비크 프로젝트 같은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대한거래 테마가 조금 엮여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6월 달이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저는 오늘 한국가스공사 일단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46,6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45,500원에서 46,500원 정도 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강하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54,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장 1, 2% 조정 나오면 딱 들어갈 타이밍이네요. 지금 종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종가 저도 사고 싶네요. 저도 한국가스공사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 종목 내에서 편입시키지 않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정부 지분이 높은 종목들. 기업은행, 한전, KTNG.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이 정부 지분이 높은 종목이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와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기재부 지분이 아마 40~50% 될 겁니다. 정부 지분이 거의 반절 가까이 되는데 주가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죠. 아마 오랜 기간의 가스공사 주가 흐름을 보셨다면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가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쭉 올라가거든요. 정부 지분이 높은 공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를 저는 가스공사를 보고 이 종목은 충분히 가능하구나. 대형거래 재료만 가지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좀 지겨우실 만한 종목이에요. 제가 아침부터 경제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종목을 얘기하더라고요. 현대로템. 오늘 되게 강했었거든요. 주가 되게 강했고 오늘도 뭐 아직 플러스권대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현대로템 물론 이제 뭐 신고가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료 가치가 부각되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방산의 개념이랄든지 실적이랄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도말 리스크에 대한 뭐 역반응으로서 오늘 방산주도 또 움직이는 영향들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현대로템의 다른 관점, 그러니까 주식을 판단하는데 이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으로서 접근도 가능하구나라는 다른 관점을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MSCI 지수 편입 종목들이 결정이 됐죠. 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돌고 있던 그 LS 일렉트릭 아마 그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짧게 짚어드리면 과거에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는 이게 편입되고 편출되고 이런 재료가 굉장히 큰 재료였어요. 그리고 월말에 리밸런싱 될 때도 종가 단일가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편입이 돼도 주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료가 평준화돼 버렸기 때문에 미리 사서 이전에 판단한 거죠. 그러면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5월에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KT. 죄송한데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 종목들이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5월 12일 날 편입되고 나서 주가 흘러내렸어요. 그럼 주가 언제 올랐냐?
그 전에. 그 전, 그러니까 MSCI 편입 시점이 2월, 5월, 8월, 11월이거든요. 2월부터 올랐어요. 2, 3, 4. 그러면 지금 MSCI 지수와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 형태로의 진입을 한다면 11월에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시장에서 돌고 있는 종목들이 현대로템, 그다음에 LG 넥스원, 네. 삼양식품 이 종목들이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확정 여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정보가 평준화되고 정보가 빨라졌어요. 그럼 11월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서의 방사능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매수가는 저는 이제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현대로템은 53,000원이죠. 네네. 지금 가격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노출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했고요. 5만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십니다. 가격이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5만 원 안 주면 안 사는 거고요. 네. 5만 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대응,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판단해서 철저하게 이 종목은 5만 원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안 주면 안 산다.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라는 대응으로 저는 현대로템에 네. 대해서 설정했습니다. 오늘 저희 마무리할 시간 다 됐고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꼭 한번 방송에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